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반짝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 또 대형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당장 미 CPI 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은 2,400포인트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공매도 금지 효과는 이미 없어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미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에서 좀 출발이 좀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냐, 금리 동결이냐 하는 부분에서 큰 이벤트가 현재 소강된 상태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사실은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것 때문에 연준에서도 자꾸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긴축적인 또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되돌리는 데 있어서 확실한 아주 충분하게 금리 인상을 했는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긴축이 적절할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고강도로 하겠다는 어떤 발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장이 너무 낙관하고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요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내년 현재 예산 관련된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두 번째는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도 좀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혼조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이 좀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증시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약간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최근 하락이 급락이 됐을 때 제가 시간이 바뀌는 곳에 이제 변곡이 있다 해서 현재 10월 말 11월 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반등을 했는데, 제가 이 반등하기 전에 역헤드앤 숄더의 형태라고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역헤드앤 숄더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라면 역헤드앤 숄더가 이중 눌림목을 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 눌림목과 그다음에 추가 저점이 약 20일 주기 사이클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그다음에 머리, 옆머리가 20일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의 어떤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약 20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런 삼각 수렴, 다시 말해서 20일과 60일 사이의 수렴을 보이다가 언제 올라가느냐, 11월 말, 12월 초에 다시 한번 이 슈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주 양도세 관련된 것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정책 시행령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한도를 약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 그 박스권 20일, 60 박스권 보여주고 11월 말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놀랍게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바 있고 지금은 한동안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자세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이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박스권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현대바이오는 항바이러스제 관련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STX는 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는 파워로직스가 장 막판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 유니테크노, 비플라이 소프트가 나와 있는데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STX, 유니테크노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비플라이 소프트가 22% 넘는 시세를 주면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현대바이오부터 살펴볼 텐데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제프티가 살인 진드기의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소식에 최근에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이 미래 팬데믹 대비 범용 항바이러스 연구 개발 자금에 대해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소폭 밀려났지만 그래도 4% 넘는 상승을 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STX 살펴볼 텐데요. 페루와 브라질의 리튬 광산을 운영하는 현지 파트너사와 광산 개발 및 전광 트레이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파워로직스 살펴볼 텐데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시세를 크게 줬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8%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유니테크노 살펴볼 텐데요. 북미와 이 멕시코에 배터리 셀 케이스 공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무상증자 등 이 주주 환원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이 생성형 AI 관련한 기업인데요. 올해 초 자회사인 위고데이터 이 흡수 합병을 포함해서 여러 수익성 강화와 비용 효율화에 대한 노력을 한 성과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STX 이야기를 제일 먼저 좀 꼬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강사님이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종목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예, 자 STX 부분들은 현재 그 원탑 종목으로
제시를 좀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STX가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안마토비 광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어떤 광산에서 니켈을 주 원료로 하는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제휴를 해서 중국 영영 리튬과 제휴를 해서 리튬에 대한 수직계를 또 완성을 했고 그 외에 석탄, 그다음에 코쿠스, 그다음에 흑연에 대한 수직계로도 완성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히토류 쪽으로도 확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이 상당히 의미 있게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점에서 약간 추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5만 원대 관련된 종목이 차트를 가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노란톡에서도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유상증자 배당락이 있고 나서 또 흥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좀 레벨업을 좀 주가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상증자 100% 현재 청약이 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60일선까지는 추세적인 반등을 하고 한번 대폭적인 조정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더블 정도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제2의 STX를 좀 찾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으로 오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연초에 제가 STX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현재 주식 프로리그에서도 출전했던 종목이죠. 근데 4,000원짜리가 무려 4만 원까지 유일하게 텐베거가 실현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공략을 좀 했기 때문에 60일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STX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상현 강사님께서 한두 번 공략을 했던 게 아니죠. 이번 1타 주식 기준으로만 해도 상승률이 42%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STX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제2의 또 제3의 STX를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한스탁5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으로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항바이러스에 관련한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현대바이오는 일반적인 그 내용하고 임상하고 약간 다른 어떤 케이스가 좀 보는데 중요한 어떤 재료 부분들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2, 3상 끝내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국내 유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제프티의 원래 어떤 그 현재 성분명이 니클로사마이드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가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많은 논문에서 현재 그 검증이 됐던 거고요. 또 심지어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돌고 있는 중국 폐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빈대라든가 이런 해충 관련된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의 만능 치료제에 가까운 어떤 성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바이오가 이걸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재창출 부분으로 그 적용증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임상이 3년 내에 빠르게 진척이 되는데 혁신적인 어떤 약물 재창출의 어떤 성공 신화가 좀 될 수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오랜 동안 66,000원에서 오랜 동안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횡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점을 넘어가는 3파동의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클을 보면은 40개월 주기
현재 40개월이면은 캐치 파동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40개월 주기 상승 삿발 형태에서 5개월째 형성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을 좀 해주러 가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슈팅의 서막에 어떤 강력한 탄생 파동에 한 달짜리 탄생 파동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다. 노란통에서도 급등하기 전에 급등 첫날 이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이때도 2차 합류 시점에 어떤 매매 타이밍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에 관심이 계신 분들, 현재 이런 부분들은 또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대장주, 황제주를 약간 꼽고신 어떤 부분들은 현대바이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통 오셔서 많이 참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현대바이오마저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미 언급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목대 급등을 보이기 앞서서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장 막판에 갑자기 큰 폭의 시세를 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장막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를 검색해봐도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삭제가 된 부분들의 의아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APL 머티리얼즈의 원래 논문 등재가 현재 결정이 되기로 했는데 계속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각된 것도 아니고 인용된 것도 아닌데 근데 LK99에 대한 어떤 그 지지 논문이 비싼 논문 학술지, 그러니까 ACS하고 APS라는 물리학회지에 등재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지하는 논문인지 아니면 약간 부정적으로 논한 논문인지 요거에 대한 어떤 설왕설래가 많아서 오늘 뭐 시간에도 약간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LK99의 어떤 많이 진위 여부 부분들이 상당히 불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LK99가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물질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특허를 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현상을 보이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실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과정에서 초전도체 성분을 여러 가지 어떤 부도체나 뭐 현재 반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순도로 추출해서 방막을 통해서 이걸 전기 저항을 측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그 논문 심사하는 초전도 학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원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도체에 대한 결론이 좀 낮죠. 그래서 사실 측정 방식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논문 심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황된 거라면 벌써 기각이 좀 당했을 확률이 많은데 결국은 한국에 대한 초전도 학회에서는 부정적으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결론이 나게 되면은 학술적인 논란도 상당하게 이제 진행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논문이 통과가 됐을 때는 학계 간의 어떤 학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약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논란이 되기 이전의 가격대 원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 스마트폰 삼성전자 납품 업체인데 배터리 셀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번에 2차 전지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베트남 신공장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로도 할 수가 있고 초전도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LK99가 이슈가 되기 이전 수준의 주가까지 내려온 흐름인데요.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은 유니테크노입니다. 이 배터리셀 케이스 공장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재 유니테크노가 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플라스틱 성형 사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2차 전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 2차 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셀을 덮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여러 개를 합치면은 거대한 배터리 이제 팩이 되는 거고 되는 건데 모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모듈과 관련된 부품 들어가는 부분들은 플라스틱이 현재 사출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일이지 않느냐. 사출해서 뭐 부품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산 어떤 현금 자산이 150억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한 8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저평가적 영역 뭐 두 가지 어떤 재료 때문에 뭐 실현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이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뭐 반토막 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5,200원짜리가 뭐 2,600원 정도까지 좀 빠졌는데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의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또 60일선까지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플라이 소프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한 종목인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예.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로 좀 되고 있는데 재료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비플라이 소프트가 원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디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어떤 뉴스 어떤 제공에 대한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인 어떤 엔진, 유고 엔진에다가 챗 GPT를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그 기사를 쓰는 AI 김기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가장 상용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뉴스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어떤 그 인지게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생성이 좀 다양한 버전으로 좀 생성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이 한번 의미 있게 좀 다가옵니다.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가 일단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조정을 보였고요. 윗꼬리가 달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고 이달 주말에 SK의 서밋 다시 말해서 SK의 AI 컴퍼니를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장 핫스탑5 종목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분석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시장의 난이도가 원체 높다 보니까 오늘 강의 주제가 또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경제 주기 이론으로 보는 산업 4차 산업혁명 시세 파고가 최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겁이 좀 나는데요. 예.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경제 주기, 사이클, 이런 시간 파동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과거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주기 반복이 된다는 것들을 많이 좀 익히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이게 확신 있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언젠가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인데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1929년도, 20년도에 미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광란의 어떤 그 시세 랠리가 한번 굉장히 크게 이제 불었던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1920년대 자동차 시장이 개화가 됐고 또 라디오 열풍, 그다음에 냉장고 열풍뿐만 아니라 현재 비행기가 대서양횡단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신경제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히 광풍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당시에 현재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은 매우 가파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랠리를 끝에 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좀 있었던 뭐 그런 안 좋게 끝난 케이스였지만은 아무튼 그 기세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 올라간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미국 시장, 물론 이런 버블이 똑같이 재현되리란 법은 없지만은 상승의 랠리는 중장기로 계속해서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1900년도부터 혁신 제품이 보급 사이클이 됐을 때 주가의 광풍 랠리가 찾아왔던 거고요. 1920년도에 자동차, 전기, 라디오, 유선전화, 뭐 기타 모든 웬만한 그런 지금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사용 제품이 이때 다 발견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어떤 광풍도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런 열풍이 다시 한번 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확고한 부분이고 2016년부터 화두가 되면서 서서히 시장에 침투가 됐고 가장 먼저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전기차의 어떤 부분이었고 2차 전지에 좀 뛰어들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대박을 좀 형성을 좀 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용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하고 로봇.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 기업체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4차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개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주시장에서 커다란 어떤 상승 랠리 이 부분들을 보통 이게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긴 사이클이 형성이 미국 시장에선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 주기로 한번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 주기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비를 좀 하는 방법인데 가장 먼저 주창이 된 부분들이 주글라르라는 경제학자가 6년 내지 10년의 파동을 보면서 경제가 주순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최초로 이제 증명을 좀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면 10년이고 중간에 꺾어지면 6년이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적용이 되면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어쩐지 이렇게 분석을 과거에 통계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6년 단위로 상승과 조정의 시간 단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은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게 다시 현재 이렇게만 있는 것들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단위 패턴으로 보면은
6년 주기로 이제 변한 건데 더 커다란 주기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10년 주기로 변하는 사이클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1년, 1989년까지 1년, 80년대 초부터 그다음에 89년부터 98년까지 IMF 때까지 10년, 그리고 나서 2007년까지 10년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10년씩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행보가 오랜 동안 뭐 10몇 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맞지 않았지만은 10년짜리가 존재를 했더라 하는 것들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주글라르 사이클이 6년 내지 10년짜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마스터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주기로 하는 것은 현재 주글라르 파동을 두세 번 합성을 했더니 콘트라이프 주기가 있더라. 더 큰 파동의 주기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해낸 아주 새로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콘트라이티에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창하는 부분들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보고서 소련의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승리다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은 콘트라이프 주기하고 현재 그 주글라르 사이클이 강한 하방 압력 때문에 했던 거고 미국 시장은 놀랍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상승할 거다 했더니 정말로 상승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겠죠. 그래서 유배를 갔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경제주기 사이클을 보시면은 50년 내지 60만 년마다 또 짧으면 3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100년에 한 두 번씩 큰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현재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가장 작은 파동, 주시장에서 아주 잘 맞는 파동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제학자 키친이라는 사람이 40개월 주기로 가장 작은 사이클 주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년 내지 10년의 주글라르, 그다음에 36년 내지 60년의 콘트라이프보다 더 적은 가장 미시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물론 평균적으로는 뭐 약간 평균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66개월, 47개월, 38개월 다 다른데 평균 44.4개월입니다. 거의 ISM 제조업의 평균 사이클이 일치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제조업 지수하고 동행하는 어떤 반도체 업황 지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주기는 2016년, 그다음에 2016년, 2020년, 그다음에 2024년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4년 주기로 4년이 약간 못 되는 주기로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기가 내년에 다시 한번 돌아선다는 것도 이런 사이클 주기로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6년 내지 10년의 주글라르, 그 다음에 36년 내지 60년의 콘트라이프, 그 다음에 40개월의 가장 작은 키친파동, 이거는 더 똑같은 것이다 하면서 3일체를 더 통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슌피터라는 사람이 좀 해당이 되는데 슌피터는 현재 글을 정리하면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 내지 10년의 주글라르 사이클이 6개가 모이면 콘트라이프 파동이 되고 그다음에 주글라르 사이클의 안에는 키친 파동이 3개가 모이면 하나의 주글라르 사이클이 된다. 키친 파동이 40개월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3개면 120개월이잖아요. 120개월이면 딱 10년이 좀 해당이 되는 어떤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나라 속담은 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통합 주기는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이 합성이 돼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대표적인 경제 파동의 합성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좀 해야 된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이다. 또 더 안 좋을 거다. 또 IMF가 올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부동산 사이클에 불과하고 경제 주기 사이클은
수출 경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현재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의 현재 증권사에서 다중 골든 크로스 여러 가지 주기가 다른 사이클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것을 조사해 봤더니 1965년, 1978년, 2017년에 출현이 됐다. 장기, 중기, 단기 사이클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때마다 주가는 장기 상승 랠리를 사실 폈고 마지막에 2017년에 출현이 됐다.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태동이 됐죠. 그런 긴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 가장 잘 맞는 파동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학자가 발견했는데 쿠즈네츠 파동이 20년짜리 파동이라는 것을 여러 경제적 시계를 통해서 현재 발견을 했는데 왜 제가 이제 쿠즈네츠 파동, 요것과 비슷한 파동이 현재 부동산 경기 주기 한센 주기, 17년 주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쿠즈네츠 파동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20년짜리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합쳐지면은 콘트라프 파동이 되는데 그러면은 쿠즈네츠 파동이 제일 강력한 파동인데 미국 시장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쿠즈네츠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정확하게 20년 동안 올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게임 안 돼요. 2, 3년만 오르면 또 1년만 오면 박살나는 시장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1000포인트가 딱 찍고 나서 20년 동안 랠리를 폈던 그런 부분인데 2000년도에 현재 꼭지를 쳤습니다. 정확하게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고금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금리에 또 5%에서 계속 장기 행보를 했을 때 치고 올라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어째요? 전부 다 외환위기로 쓰러졌던 겁니다. 양털 깎게 당했던 거고 모든 자본이 미국으로 다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죠? 아시아가 쓰러지고 미국은 승승장구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데 10년을 보인 끝에 행보를 조정 끝에 다시 한번 2009년부터 서프라임 사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6,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6만 포인트까지 올라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최대는 29년까지 1900 현재 29년에 그 증시 공황이 왔죠. 그 주기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흐름까지도 저는 최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2027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3년의 랠리가 있었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어떤 3년의 랠리가 현재 20년 반복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다우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23개월 상승, 23개월 조정, 4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사이클이죠? 40개월에 좀 더 되는 바로 기침 파동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 패턴의 가능성이 많고 또 미국의 어떤 리포트, 증시 리포트를 썼던 분석가들은 희귀 패턴이다. 다시 말해서 초강세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던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 긴축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느냐. 하지만은 실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정부 정책 자금이 막대하게 집행이 되고 있던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4대 핵심 업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어떤 감축법, IRA 쪽에 해당이 되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부 정책 자금이 강력하게 집행이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현재 연준에 대한 경제 정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맞다는 거, 20년 동안 강세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경제주기 이론으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실 수도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임상현 강사님께서 어떤 종목을 1타 주식으로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카카오페이입니다. 급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집어오신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는 그룹 모 기업이 카카오죠.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말이 많은 주식을 그 높은 가격에 2년 전에 17만 원에 샀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기준으로 지금 4만 원입니다. 4분의 1 도망이 났는데 싸다고도 안 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싸다고 샀어요. 18만 원을 싸다고 샀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시세는 돌고 도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이에 대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인프라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 국민 4,500만 현재 5천만 명이 카카오를 다 쓰고 있죠. 그 인프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로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카카오가 빈 껍데기에 또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카카오로 하고 싶은 일은 현재 현재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들이 새롭게 현재 트위터를 인수해서 X라는 어떤 플랫폼을 SNS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추진 전략에서 읽을 수 있는데 요거를 금융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부분들이 현재 화면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카오페이를 고른 부분들이 바로 이제 페이 결제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골랐는데 최근 국내적으로 보면 애플페이가 국내에 좀 상승을 현재 하면서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네이버페이를 비롯해서 삼성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빅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따른 빅뱅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상용화가 하나씩 둘씩 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은 카카오톡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자체 외부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 결제나 소액 결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강력한 부분이고 또 카카오페이 부분에 대한 현재 사용자 추이도 계속해서 2,500만 명 가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상용화가 조만간 현재 안착이 좀 되리라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카카오 손해보험,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카카오페이 증권, 그다음에 보험증권 서비스
그런 부분까지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장 스토리는 적지만은 이게 대한 요거에 대한 출발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국의 현재 엔트그룹하고 알고 있는 알리페이 부분하고도 제휴가 되고 있고, 일본의 QR 결제 1위 사업자 페이페이하고도 좀 제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도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좀 뜨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그룹에서는 현재 그 카카오페이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가상화폐 어떤 플랫폼을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틀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하고 연동이 돼서 가상화폐 시장도 공략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현재 간편 결제, 그다음에 금융보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토탈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의 대장주가 저는 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 시세가 오면은 카카오는 조금 힘이 좀 딸리더라도 현재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밖에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명의는 카카오페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천하면은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똑같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뭐 18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카카오가 내려갔는데 카카오페이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24만 원짜리가 현재 4만 원이면 더 빠졌네요. 12만 원, 6만 원, 4분의 1 더 났네. 5분의 1. 더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올라갈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의 어떤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여기가 냉난점에 좀 해당이 되죠. 냉난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5일 정도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파르게 상승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 비트코인에서는 이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 번씩 반감기가 끝나고 시작이 되고 나서는 10배씩 올랐던 현재 법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용화 과정에서도 이쪽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원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카카오페이를 제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자세한 전략, 구체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을 하면서 2,4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강의는 이 경제주기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의 1타 주식은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